피해자가 용서를 하게 되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바로 그냥 사건이 종결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가해자가 그 점을 잘 아니까 그래서 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대화해보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우리끼리 왜 이러느냐.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민근 변호사님 모시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 작년 9월이었죠. 그 신당역에서 이제 영무원이 그 스토킹범한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가해자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혐의로 뭐 재판을 받고 있었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토킹 범죄가 정확히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스토킹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스토킹 행위가 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이게 나눠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데 5가지 유형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3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접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하는 거, 세 번째는 연락하는 거.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접근하는 거는 뭐 그냥 집 뭐 이런 데 따라온다거나 그냥 이제 뭐 물리적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원치 않는데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런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나 문자, SNS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3가지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 해당해서 처벌이 되려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회성 행위가 있을 뿐이라면은 스토킹 행위기는 한데 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이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뭐 한 번 따라갔다고 뭐 처벌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요. 그 정도만큼 그럼 중하게 처벌되겠죠? 지금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달에 제정이 돼서 처벌이 그래도 중하게 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 이전에는 이게 경범죄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예전에는 이 적극적인 구애 행위로 봐가지고 오히려 이거 미덕으로 봤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막 9번 거절 당해도 또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던 분위기여서 이게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어요. 경범죄 처벌법상에 지속적 괴롭힘 이 정도에 해당이 돼서 벌금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21년 10월 달에 이 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 개념도 이 법에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경범죄로 그냥 벌금 1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중하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되고 있는데, 이게 형법상 협박죄 아니면 주거침입죄하고 법정형이 같아요. 그리고 흉기를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하게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이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내가 됐다, 이럴 때는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겠습니까? 피해자의 단호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데이트 폭력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인들, 헤어진 연인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처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설득해 보려고 하고 다짐을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시도는 거의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자기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를 납득을 못해요. 나는 그냥 10번 찍었을 뿐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분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스토킹을 해서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도 네. 나는 헤어지는 거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어요. 본인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저도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좋게 개선하고 교화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예.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돼 있어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게 되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바로 그냥 사건이 종결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가해자가 그 점을 잘 아니까 그래서 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대화해보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우리끼리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피해자가 예. 고소를 마음 먹기도 힘들지만 고소를 하고 나서도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완전히 받으시기 전에 그냥 상대방의 요구에 못 이겨서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서를 써주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멘탈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스토킹범이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제 고소체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스토킹을 계속해. 그럼 또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고소했던 사실로는 반의사불벌죄는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그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처벌불원서, 합의서 써주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스토킹 범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냥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당한 건 한 번인데 2번, 3번 더 할 것 같아. 불안해. 막 무서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죠. 네. 그 한 번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더 강력한 범죄,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이 이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고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게 있어요. 긴급 응급 조치요? 예. 그래서 경찰관이 일회성 스토킹 행위라고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긴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인 경고 조치가 있으면 실제로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접근금지 명령하는 게 실제로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경고 효과가 있죠. 경고 효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민근 변호사님 모시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